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 이야기는 제 친구의 군대 시절이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네 선임 중에는 귀신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선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 친구는 20여 년을 살면서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또 믿지도 않았는데 그 선임을 만나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선임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여름날의 주말, 말년까진 아니었지만 병장이었던 선임 A가 군대 생활관에서 쉬고 있던 제 친구와 후임병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야, 너네 후문 초소 좀 다녀야 될 것 같은데? 후문 초소는 큰 강과 이어져 있었고 그 초소에서는 강이 훤히 보였다고 합니다. 네? 번개조입니까? 아니야, 그건 아닌데 일단 빨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가보면 알 거야. 뭔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가보라는데 여긴 군대니까 제 친구와 후임병들은 강과 이어져 있는 후문초소로 그대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병사들이 막 우르르 뛰어오니까 후문초소에 있던 근무자들도 놀란 거죠. 이윽고 그 근무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A 병장님이 후문초소 가보라고 해서 번개조인지 뭔지 뭔 일 있어? 아닙니다. 그냥 비가 많이 와서 강에 물 뿌른 거 말고 뭐. 그런데 그때 물에 빠진 것처럼 온몸이 젖어있는 아이와 긴 머리의 여자가 강에서부터 후문초소로 올라오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무자들은 다급하게 수화를 날렸고 저희는 모두 벙쪄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의문의 여자는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강에 빠졌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A 병장은 이런 일이 생길 걸 알고 저희를 보낸 거였고 비가 그치고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지만 그 남편분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친구가 A 병장이 진짜 뭐가 있긴 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느꼈던 일화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친구가 입대하기 전 A 병장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친구네 부대는 중간에 수송부가 있고 그 위로 탄약고와 탄약고 초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 설 때 선임 근무자는 부대 밖의 산 쪽, 탄약고 방향을 바라보고 후임 근무자는 부대 안쪽, 수송부 쪽을 바라보는 형태로 근무를 한대요. 그때 당시 일병이었던 A가 후임 근무자고 선임 근무자로 김상병이 함께 탄약고 초소에 야간 근무로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역시 날씨가 비도 내리고 매우 습했다고 하네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병쯤 되면 비 오는 날 야간 근무라고 해봐야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그냥 잠 못 자는 거랑 우위 때문에 귀찮은 게 크죠. 아무튼 밖에 비 오는 걸 보면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김상병의 얼굴 바로 뒤편으로 아주 얇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나 어디 있게. 김상병은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뒤를 쳐다봤는데 당연히 여기에 여자가 있을 리도 없고 그런데 A도 아무 미동 없이 근무만 잘 서고 있었기 때문에 김상병은 자기가 빗소리에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다시 근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귓가에 맴도니까
긴장을 하고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뒤통수 쪽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내가 어디 있을까? 그때서야 김상병은 이건 진짜다 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바로 그때 A가 감히 선임인 김상병의 팔을 잡아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김상병은 고개만 끄덕이고 애써 무시한 채 자기 경계구역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나 더 나 어디 그 얇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내가 어디 있을까? 1시간 근무가 마치 1년처럼 느껴졌대요. 그렇게 근무 시간이 끝나고 후번초 근무자들이 도착을 해서 근무 교대를 한 뒤에 그 둘은 부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김상병은 그게 뭐였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추운 몸을 녹이고자 A한테 컵라면 한 사발이 하자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컵라면을 끓여놓고는 둘이 앉아서 김상병이 A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도 아까 그 소리 들은 거 맞지? 네, 들었습니다. 아까 잘못 들은 게 아니면 그게 뭔데? 그러자 A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가 초소에 들어가고 제가 수송부 쪽을 바라봤을 때 수송부 창문 안쪽으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바라봤더니 여자였습니다. 엄청 큰 눈을 가졌고 얼굴을 뒤덮을 듯 입이 완전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자기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듯이 춤을 추면서 제 시선을 끌었는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경계 근무만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김상병님께서 기침을 한번 하고 나니까 목적이 바뀌었다는 듯 깔깔거리고 웃더니 찢어진 입을 활짝 더 벌려서 나 어딨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김상병님께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김상병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비가 엄청 많이 내릴 때는 가끔 수송부 건물 밖으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초소까지 올까봐 저도 좀 무서워서 긴장을 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기이한 경험을 한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직접 겪었던 일, 그리고 들었던 얘기를 제보하려고 해요. 때는 2015년 여름에서 가을이 되기 전 늦장마가 와서 비도 엄청 많이 오고 꿉꿉했던 날씨가 한참 지속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참고로 저는 연천 28사단 보병부대를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상병이었고 그날은 후임 한 명과 함께 탄약고 초소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교대 인수인계할 때 초소 전화기 통신망이 먹통이 되었으니까 급한 일 생기면 무전기로 연락하라 이렇게 전달을 받고 교대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별일 없이 근무를 서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 근무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후임한테 야, 저거 전화기 통신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랬더니 후임이 맞다고 하면서 좀 놀란 눈치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통신망이 돌아왔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전화를 끊고 뭔가 기분이 좀 찜찜한 상태로 다시 근무를 서고 있는데 불과 한 1, 2분 지났나?
다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를 받았더니 역시나 아무 말도 없길래 이거 뭐 상대방은 들리는데 여기서만 안 들리나? 아니면 그냥 선임들이 장난을 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화를 내면서 아니 누구신데 자꾸 장난을 치냐 뭐 이렇게 좀 따지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2, 30초 정도 지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알 수 없는 단어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막 하더라고요. 들려오는 단어나 말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암고를 댔더니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쑥덕쑥덕 하더니 순간 삐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비가 내리는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등골이 좀 싸늘해지긴 했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이나 뭐 그런 비슷한 것도 전혀 겪어본 적이 없어서 좀 무섭긴 해도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끝나고 막사로 복귀한 뒤에 당직 사관에게 근무 중 있었던 일을 보고했더니 제 얘기를 듣고는 알겠다며 당직 사령에게 보고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요. 하루는 다른 생활관 후임이 저한테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 어제서야 그 소문 들었는데 말입니다. 저도 근무 서다가 똑같은 일 겪었습니다. 그날은 비도 안 왔고 전화통신 역시 멀쩡했다며 말이죠. 그 뒤로 부대에는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 전화기에 귀신 붙었다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황실에서 그 전화기를 수거해 갔습니다. 그 후에 상황실에서 문제 파악을 위해 전화기에 전선을 꽂고 그날은 당직 사령이 직접 전화기 앞에서 기다렸나 봐요. 그리고 그날 밤 역시나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이 전화가 울렸답니다. 그날 당직 사령님도 저희와 똑같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전화기는 그대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가 있던 초소에도 더 이상 전화기를 배치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무서운 이야기에 푹 빠져있던 어느 후임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신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마 알아듣기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귀신이 쓰는 말과 사람이 쓰는 말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그날 제가 들었던 전화기 너머의 말소리는 정말 귀신의 말소리였을까요? 그럼 그들은 또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건 제 선임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대가 있던 그 자리가 유난히 주변에 묘지도 많고 또 무당집도 꽤 많이 있어서 새벽에는 유난히 으스스하고 느낌이 이상합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금요일 저녁 TV 연등을 마치고 자려고 하는데 선임이 너 무서운 얘기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네,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선임이 당직 근무를 서던 새벽 3, 4시 사이 당직 사관과 함께 근무지 순찰을 도는데 그 시간에는 유동인구도 없고 진짜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위병소에서 탄약고 초소 가는 길에 간부 1명과 병사 8명이
마주보는 방향에서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혹시나 해서 선임은 암구호를 외치는데 그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 건지 멈추지 않고 계속 저벅저벅 걸어오더랍니다. 근데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을 리는 없고 뭔가 이상하게 생각한 당직사관은 소리를 치며 너네 어디 부대 소속인데 사람 말을 개무시하냐 이러면서 가까이 다가갔고 그 무리 중 한 명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더니 그 사람이 슥 뒤를 돌았는데 얼굴은 완전 위장을 한 상태였는데 글쎄 눈동자가 없더랍니다. 얼빠진 사람처럼 고개만 돌려 당직사관을 바라봤대요. 그걸 본 선임과 당직사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고 그 무리들은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행군을 시작하더니 산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선임과 당직사관은 패닉 상태로 행정반으로 복귀했고 날이 밝은 뒤에 상황실에 가서 CCTV를 확인하면서 그 시간에 움직였던 사람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시간엔 화장실 가는 놈도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며 오히려 선임한테 물었대요. 그 일이 있고 시간이 좀 지나서 부대에서 무섭기로 소문난 작전과장님이 퇴근을 하다가 선임이 봤던 그 무리랑 똑같은 사람들을 마주했대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냐? 머릿수가 같았답니다. 이번엔 작전과장님이 그 무리에게 소리를 치면서 니들 뭔데 이 시간에 움직이냐? 니들 상관이 누구냐? 막 호통을 치셨대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일제히 작전과장님을 쳐다보더니 자기들끼리 알 수 없는 말로 뭔가를 막 중얼거리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곤 취사장이 있는 뒤편으로 걸어가다가 연기처럼 스르륵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상했던 점은 당시 그 무리들은 현대 군복이 아니라 옛날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짐작도 안 간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군복무할 때 한 마을로 대민 지원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마을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서 그냥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분위기가 영 안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뭔가 불안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외박을 나갔다가 단골로 가던 가게집 아주머니랑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나누다가 전에 대민지원 갔다가 제가 장례식을 봤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소문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을에서 일어났다는 한 괴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마을에 살던 젊은 사람들 중 한 연인이 있었는데 남자가 서울로 올라가서는 몇 년이 지나서야 편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이별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크게 상심을 한 아가씨는 부모들이 밭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집 뒤뜰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부터 죽은 아가씨의 남동생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머리를 풀어헤친 창백한 모습의 죽은 누나가 나타나서 외로우니까 함께 가자고 계속 꼬드긴다는 겁니다. 너무 외로워. 함께 해줘. 나랑 같이 가자. 이 동생은 밤만 되면 사라지기 일쑤였는데 다음날 진이 빠진 모습으로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동생뿐이었는데 점점 그 처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돌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돈을 벌고 있던 그 아가씨를 버린 청년 있죠. 그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건설 현장에 사무직을 담당했다는데 우연히 공사장에 흙을 잔뜩 실은 트럭이 조수도 없는 상태에서 후진하고 있는 걸 목격했고 자칫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이 차량의 뒤를 봐줘야겠다고 생각해서는 운전사에게 말한 뒤 안전하게 후진하도록 인도한 뒤 이제 그만 세우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트럭의 운전사가 실수를 한 건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을 밟는 바람에 그 육중한 트럭의 뒷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트럭 운전수는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제멋대로 후진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마을에서는 그 청년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청년의 죽음은 서로 사랑했지만 맺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목숨을 끊은 그 처녀의 원혼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믿어왔던 것이죠. 다 죽여버릴 거야! 그 사건이 있은 뒤에도 죽은 처녀의 남동생 꿈에는 계속해서 누나가 나타나서 함께 가자고 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마을에 자자하게 돌았고, 그런 악몽에 시달려서 그런지 동생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막 동네에서 주정을 부리곤 했었습니다. 이런 흉사가 마을에 계속되자 급기야 서로 자식을 잃은 두 집안은 서로 의논을 해서 죽은 두 사람을 영혼 결혼을 시키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골라 살아있는 사람의 결혼식처럼 잔치 준비를 해서 전통 혼례를 올린 거였죠. 진짜 사람 결혼식 하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도 장만하고 닭도 잡아서 묶어놓고 남자와 여자 모양의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들러리가 신부 허수아비를 잡고 절도 올리고 하면서 간소하기는 하지만 정성스럽게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었습니다. 그 후 되게 신기하게도 남동생의 꿈에는 더 이상 누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대로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자 동생은 결혼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혼 결혼식이 있은 후로 약 5년 정도가 지난 어느 때부터 잘 지내던 남동생의 꿈에 다시 누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고, 동생은 또다시 술을 마시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갔다고 합니다. 너무 외로워. 함께 해줘. 나랑 같이 가자. 결국 그는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고, 저희가 본 게 바로 그 동생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제 군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등병 시절 첫 혹한기를 마친 뒤 40km 복귀행군 직후 불침번을 설 때였어요. 발이 퉁퉁 붓고 물집까지 잡혀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는데 불침번 시간도 그때 2시였나 3시였나 매우 안 좋은 근무 시간대였습니다. 제 사수는 병장이라 근무교대 신고만 끝내고 생활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병 진급이 코앞인 이등병이라 근무는 혼자 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온도 파악을 끝내고 상황판에 낙서를 하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 중에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백지훈 어딨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백지훈 어딨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뭔가 싶어 앞을 보니 구형 활동복을 입은 사람이 생활관 문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황색 활동복에서 신형인 회색 활동복으로 넘어가는 때라 주황색 활동복을 입고 있었다면 무조건 병장급인 선임이었습니다. 인원 파악하기 힘들게 왜 돌아다니고 있냐. 잠이나 자지. 이렇게 혼잣말을 머릿속으로 되뇌이곤
어느 생활관 선임인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면서 보니 같은 포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당직사관한테 보고하기 전에...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딱 말을 끊으면서 백지훈 병장, 어디 있어? 갑자기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저희 포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저희 그런 사람 없어요. 아저씨 어디 포대세요? 조금 짜증이 섞인 말투로 대답을 하니까 저를 잠시 쳐다보다가 옆을 쓱 지나가서는 다음 생활관 문에 딸린 창문에 얼굴을 받고서 다시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다 들렸는데, 백지훈 어딨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백지훈 어딨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백지훈 어딨지? 백지훈 어딨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중얼거리는 겁니다. 살짝 소름이 끼쳤지만 그보다는 짜증이 더 앞서서 그 사람의 팔을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확 뒤를 돌더니 백지훈 어딨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백지훈 어디 갔냐고! 이러며 갑자기 소리치는데 그 얼굴이 눈썹은 역팔자에 글쎄 눈동자가 좌우 끝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숨을 들이키며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 상태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다시 옆 생활관 문 앞으로 가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더라고요. 백지훈 어딨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백지훈 어딨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그때 등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잠시 어버버버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가 냅다 행정반으로 달려갔습니다. 귀신 같은 게 있습니다. 행정반에 들어올 때 경례도 안 하고 냅다 들어와 저런 말을 하니 당직 사관과 당직 부사관 2명이 잠시 서로를 쳐다보다가 당직 사관이 되게 화가 난 듯이 뭐라는 거야? 똑바로 말해. 밖에. 제가 정신을 끝까지 못 차리자 당직 부사관이 한숨을 푹 내쉬며 바깥의 좌우를 한번 쓱 살피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야, 밖에 뭐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복도에 나가보니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직 사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중에 그 귀신이 백지훈이라는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자 당직 부사관이 흠칫 놀라면서 백지훈? 이러는데 옆에 있던 당직 사관이 말을 딱 끊으면서 훈련이 빡세서 네가 헛것을 본 것 같다. 그래도 무서울 테니까 근무 시간 동안만 여기 있다 들어가라 하면서 저를 타일러 주시더라고요. 상황이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근무 시간을 다 채우고 생활관에 들어가 잠을 청하니 몸이 고단해서 그런지 잠은 아주 잘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 후에 생활관 선임이랑 담배를 피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었는데 백지훈이라는 그 이름을 듣자 당직 부사관과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 백지훈? 백지훈 그 새끼 예전에 후임 한 명 오질나게 괴롭히다가 그 후임 자살하고 걔 육군교도소 간 걸로 아는데 아마 거기 가 있는 지 2년도 넘었을걸?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 진짜 귀신을 봤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제가 다시 그 귀신을 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저는 훈련병 시절에 뭣도 모르고 보병에 지원을 했습니다. 포병이나 공병보단 훨씬 꿀이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보병 보직 중
가장 기본인 소총수가 되었는데 신교대를 마치고 자대로 전입을 왔는데 마침 사격 훈련이랑 화스트 페이스를 뛰어서 막 스케줄이 엉켰습니다. 그래서 2달은 훈련으로 지나가고 드디어 마지막 훈련인 40km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수경지에서 묶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행군을 하는데 제 맞선임이 고문관인지라 계속 앞에서 뒤처지는데 정말이지 길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던 도중 산으로 가야 하는 경로가 나왔는데 이 산은 도로가 없거나 다 폐쇄된 곳이라 구급차나 레토나 같은 것들은 다 돌아가야 하는 산이었어요. 게다가 알다시피 야간 행군 땐 적에게 들킬 우려 때문에 라이트를 꺼야 하잖아요? 오로지 서로의 군장을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선임의 군장을 잡고 걸었는데 그때 마침 맞선임이 뭔가에 홀린 듯 계속 어딘가로 걷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변을 자세히 한번 봤더니 이미 중대원들이 주변에 안 보였습니다. 저는 맞선임이 길을 잃었나 싶어서 군장을 당기며 불렀습니다. 저기 박일병님,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 길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맞선임이 정신을 차리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눈치채더라고요. 에휴, 이 고문관 새끼는 지금 생각해도 참 답답한데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말하길, 야, 큰일 났다. 우리 근무지 이탈한 것 같아. 그리곤 같이 중대원들이 있는 곳을 찾자고 하네요. 그렇게 맞선임이랑 산을 돌고 도는데 중대원들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손목에 디지털 시계를 보니까 한 새벽 2시쯤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 산의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예전에 들었던 말이 하나 떠올랐는데 산에서 돌고 돌 때는 수풀이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가라고, 산에서 돌고 도는 건 뭔가에 홀린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선임에게는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왔던 길 반대로 가니까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임과 함께 그 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어떤 폐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폐가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여러분 시골에 기와집 아시죠? 딱 그 기와집처럼 생겼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안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중대에 전화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마당에 들어가 봤는데 불이 켜져 있기는커녕 다 꺼져 있었고 뭔가에 홀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런 곳에 사람이 살 리가 없잖아. 그리고 지금쯤 저희를 찾느라 힘들 중대원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지 이 눈치 없는 선임 새끼는 야, 우리 여기서 자자. 지금쯤 중대 애들도 우리 수색하다가 자고 있겠지.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군장 때문에 어깨에 피곤이 잔뜩 밀려와서 일단 조금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폐가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집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긴 했어도 이불이나 TV 같은 것 등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장, 전투조끼, 방탄모 다 벗고 맞선임과 장롱에 있는 이불을 꺼내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때 맞선임이 안방에 걸려있는 사진 때문에 좀 무섭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마치 우리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가족 사진이었는데 한 7, 80년대쯤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정확히 4자매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피곤함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가 눈을 떴을 땐 벌써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중대원들을 찾아 나서야겠다는 마음으로 맞선임을 깨우곤 서둘러 군장을 차고 전투조끼를 찾는데 갑자기 맞선임이 놀라서 쓰러지더라고요. 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저는 맞선임에게로 바로 뛰어가 봤습니다. 박일병님,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러자 맞선임이 한쪽 벽을 가리키며 놀라서 하는 말이, 야, 어제 이 자리 여기 가족 사진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사진은 없고 창문밖에 없다야. 저도 어젯밤 분명히 그 사진을 본 기억이 있어서 놀란 마음에 일단 그 폐가에서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어젯밤 그렇게 찾아 헤맸던 중대원들이 보였고 그제서야 저는 한숨 놓이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맞선임과 저는 진술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맞선임이 되게 답답하긴 해도 착했던 게 이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이라고 진술을 했고 영창은 행보관 덕분에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계기로 저는 그 고문관 맞선임과 되게 친해졌는데 하루는 같이 외박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군대 밖으로 나올 때면 항상 마주치는 오래된 슈퍼가 하나 있는데 근처에 사시는 나이든 할머니께서 운영을 하십니다. 저는 문득 그때 그 폐가가 궁금해져서 슈퍼 할머니께 행군했던 산 쪽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폐가가 하나 있던데 혹시 아시냐? 이렇게 여쭈어봤어요. 그런데 뭔가를 알고 있는 건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거긴 뭐하러 물어? 그래서 그냥 훈련 중에 길을 잃고 거기서 하루 묵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굉장히 놀란 말투로 이러셨습니다. 니네 거기서 잤다고? 에휴, 담도 크다. 아무 일 없었고 거기 내가 젊을 때 한 부부랑 딸 넷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부가 다 살해를 당했어. 에휴, 한아름이 불쌍하기도 하지. 이러시는데 이름까지 부르는 걸로 봐선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날 밤 저희가 봤던 가족 사진이 생각나서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와 맞선임을 향한 그 날카로운 눈초리를 말이죠. 제가 지금은 전역을 했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군인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작년 봄쯤 제가 상병 때 겪었던 일이에요. 저는 부대에서 영연병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아마 취사병이나 운전병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연병이 뭔지는 되게 생소하실 텐데 크게 봤을 때 이제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의 그 영혼을 관리하는 병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대 내에는 낙골당처럼 그 죽은 군인분들을 모시는 작은 봉안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봉안소에 근무를 설 때 꼭 지키던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사한 병사들의 사인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관심을 가지면 안 됐고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한 전사한 병사의 아버지가 오셔서 아들을 한참 동안이나 보고 가셨는데요. 그 병사의 아버지께서는 저와 제 동기한테 아이고 고생한다 내 아들 같다 하시면서
음료수를 하나씩 사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음료수 중 한 개를 아들의 유골함 앞에 잠깐 올려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 제 동기가 영 찝찝하다면서 그 유골함 앞에 있는 음료수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마셨습니다. 평소에도 미신 같은 거 잘 안 믿고 더더군다나 귀신 같은 건 절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문제는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불침번 근무를 섰는데요.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근무를 서다 보니까 어느새 근무교대 시간이 다가와서 다음 근무자를 깨운 뒤에 휴게실에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근무하는 애가 저보다 한참 후임이었거든요. 그런데 걔를 깨운 지 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근무복장을 한 병사가 생활관을 나오더니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저는 후번 근무자가 화장실에 갔다고 생각해서 야, 너 벌써 준비 다 했냐? 하며 화장실로 뒤따라갔습니다. 헌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후번 근무자 생활관에 다시 한번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아까 전에 제가 깨웠던 후번 근무자가 터덜터덜하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잠결에 제가 헛것을 봤나 하고 생각한 뒤에 교대 근무를 마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자다가 가위에 눌렸습니다. 한참 잠을 자다가 뭔가 느낌이 쎄해서 안간힘을 써서 눈을 떠보니까 제 머리맡에 누군가가 똑바로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전 가위를 풀기 위해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지만 절대 진짜 제 의도처럼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양옆에 자고 있는 후임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막 입을 떼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나오지가 않나 봐요. 애들이 반응도 없어요. 그때 뭔가가 제 이마 위에서 좌우로 번갈아 움직이면서 머리를 치더라고요. 왼쪽 이마와 오른쪽 이마를 번갈아가며 툭툭 치는데 그 느낌을 한참 받다가 저는 자연스럽게 가위에서 풀려났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들 자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미 제 머리맡에 있던 그 존재는 사라졌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불침번한테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어떤 미친 후임이 선임 자는데 이마를 그렇게 때리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제가 낮에 마셨던 그 음료수가 생각이 났어요. 뭔가 좀 그게 의심스럽다 싶어서 다음날 저한테 음료를 주었던 그 아저씨 아들의 사인을 한번 조회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록지를 보니까 그 아드님의 사인이 자살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그 병사가 부대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군합근으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인을 읽는 순간 저는 어젯밤 일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제 머리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제 이마를 쳤던 그 물체에 대해서요. 그건 분명 발이었습니다. 사람의 발이요. 목 매달린 사람이 좌우로 흔들리며 제 이마를 친 건데 저는 그 사건이 뭔가 트라우마가 돼서 어떤 장례식에 가더라도 웬만하면 음식 같은 건 입에 대지 않습니다. 남편이 직업군인인 한 부부가 전방으로 전근을 가면서 군인 아파트를 배정받아 이사를 갔대. 사택이라고들 하지. 군인 아파트는 대부분 직급이 높을수록 고급이고 직급이 낮을수록 낡고
오래된 아파트를 배정받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막 중사로 진급하고 그 군인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역시나 지은 지 15년이나 된 낡은 아파트였대. 물론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거니까 부담은 없었겠지. 하지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었던 부인은 불만이 많았다고 해. 근데 어떡하겠어? 남편이 일하는 곳이 전방으로 배치돼서 할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이사를 오고 몇 달이 지난 후 남편이 당직을 서게 됐나 봐. 그래서 부인은 그 아파트에 이사 온 뒤로 처음으로 아기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내게 됐어. 밤 9시 정도 돼서 아기를 먼저 재우고 그 부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대.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집인데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샤워기 물줄기 소리하고 사람의 음성 비슷한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부인은 TV의 볼륨을 줄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대.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더라는 거야. 하여 자기가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볼륨을 높이고 TV를 보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욕실 쪽에서 여보, 속옷 좀 갖다 줄래? 이런 여자의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는 거야. 부인은 너무 놀라서 바로 욕실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더니 웬 머리가 긴 여자가 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누워있더라는 거야. 부인은 너무 놀라서 떨리는 음성으로 누구세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물었나봐. 그러자 그 여자가 고개를 획 돌리면서 씩 웃는데 두 눈이 푹 파여가지고 눈동자가 뻥 뚫린 채로 그러는 댁은 누구세요? 부인은 그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고 다음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이야기를 했대. 하지만 남편 입장에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했겠어? 그냥 농담처럼 웃어넘기곤 하루 같이 있다가 바로 다음날 다시 출근을 하게 됐지. 남편은 점심 무렵에 동료 장교들이랑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아내가 들려준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줬나 봐. 아니 있지, 어제 당직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집에서 여자 귀신을 봤다며 막 호들갑을 떠는 거야. 아 진짜 나는 그게 좀 귀엽더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한 동료가 갑자기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뚝 자르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그 집에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상한 소문이 있긴 있었다는 거야. 한 전임 장교가 그 집에서 머무르던 중 장교는 훈련 중에 사고로 죽고 부인은 그 충격으로 자고 있는 아기 옆에 아기를 잘 돌봐달라는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욕실에서 손목을 끊고 자살했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는 퇴근을 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대. 헌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실에 불이 꺼져 있는 채로 안방 쪽에서
부인이 아기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말소리가 들리더래. 그는 꽃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내 장미를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거실불을 켜고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 머리가 긴 여자가 두 눈이 뻥 뚫린 채 아기를 안고 있더라는 거야. 부인은 옆에 기절한 채 쓰러져 있고. 너희들은 내 장미를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은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어. 이건 제가 군복무를 했던 부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 이름은 뭐뭐뭐 단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2000년도에 바뀐 부대 이름이고요. 원래 부대 이름은 뭐뭐뭐 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부대 이름이 바뀌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부대는 부대 안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 지점에 탄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탄약 초소가 있습니다. 탄약 초소에서는 후문 및 후문을 지나면 있는 각종 훈련장 등이 보입니다. 그때 당시 새벽에 탄약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근무자가 뭔가 이상한 것을 목격하고 지통실에 보고를 했답니다. 후문은 해가 지면 잠궈 놓는데 그 후문을 통해서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오더랍니다. 근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더 기묘한 일은 어떤 여러 사람들이 관을 끌고서 천하대 장군과 지하여 장군이 서 있는 후문을 지나오더랍니다. 근무자는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 지통실에 보고를 했는데 지통실에서는 너 근무 중 졸았냐며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오히려 호통을 쳤답니다. 그걸 직접 목격한 탄약고 근무자 2명도 억울해하며 다시 확인해봤으나 그것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답니다. 그 후 영내 순찰을 돌던 다른 근무자들도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부대 내에 관을 끌고 돌아다니는 걸 직접 봤다, 이렇게 지통실에 보고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이번에도 지통실에서는 정신 차리라며 호통을 치고 황당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음 순번 순찰을 돌던 근무자가 이번에는 의무대 근처에서 그런 걸 보았다고 보고를 했고, 시간차를 두고 이리저리 계속 귀신 제보가 오는 통에 지통실은 혼란에 빠졌었답니다. 게다가 잠시 뒤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번엔 관이 아닌 상여가 모 대대한 연병장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지통실에서는 근무자 및 5분 대기조와 함께 상여가 들어갔다는 모 대대 연병장으로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답니다. 일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라 정확히 얼마나 뒤인진 모르겠으나 며칠 뒤 상여가 들어갔던 그 대대에서 4월쯤이었나? 충북 영동 민주지산으로 훈련을 나갔는데 때 아닌 예상치 못한 한파가 몰아닥쳐서 몇몇 병력이 산속에서 추위에 얼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은 군인들의 대부분은 며칠 전 새벽에 근무를 했던, 그러니까 새벽에 귀신을 봤다고 보고를 했던 근무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뭐뭐뭐 여단에서 뭐뭐뭐 단으로 이렇게 부대 이름이 개명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랑 같은 과 오빠 중 한 명이 의경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대요. 산에 변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급하게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관련 기관들에서도 일제히 출동을 했고 현장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체를 보니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이었다고 하고 타살한 흔적도 전혀 없어서 이 사람 자살인가? 하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던 중이었대요. 그리고 관계자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오빠는 의아한 장면을 목격을 했대요. 가만히 누워있던 그 변사자가 갑자기 실눈을 뜨더니 입모양으로 나 아직 안 죽음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오빠 말고는 아무도 못 본 것 같아서 오빠가 경찰들에게 저 사람 아직 죽지 않은 것 같다고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분명히 심정지 온 것도 확인했고 동공 반응도 전혀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한 소리 들었답니다. 그때 의사까지 와서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죽은 지는 10시간 정도 된 걸로 보이고 사인은 자살로 추정을 하더랍니다. 근데 오빠는 분명히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말하는 걸 봤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던 한 경찰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는 분명히 그 사람이 눈 뜨고 입을 막 움직이는 걸 보았다고요. 그러자 그 경찰분이 오빠한테 그러더랍니다. 그럴 수 있어. 너같이 사체가 하고 싶은 말 듣는 애들 종종 나와. 이 이야기는 논산훈련소 조교로 모 연대에서 전역한 A병장의 이야기입니다. A병장이 자대로 갓 전입한 이등병 시절 흉흉한 소문이 하나 돌았다고 합니다. 훈련소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마을에 파란 지붕을 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사는 젊은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차인 후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소문이 그렇듯 그 소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져 갔고 어느새 A 이등병은 병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시 훈련병들이 경계 근무를 나갈 때는 훈련병 2명, 조교 1명 이렇게 3인 1조로 경계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A병장이 근무를 나갈 준비를 하는데 마투인 B상병이 근무 명단을 보더니 A병장님, 여기 이훈련병 귀신 본다는 그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순간 A병장은 흠칫했지만 매 기수마다 귀신 본다는 그런 훈련병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그렇게 근무를 나간 A병장은 여느 때처럼 훈련병들과 잡담을 하다가 문득 그 앞마을에 여자 한 명이 자살했다는 그 예전의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궁금증이 생긴 A병장은 그 귀신을 본다는 훈련병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귀신 본다고 했지? 저기 저 마을에 파란 지붕 저 집 보여? 저기서 사람 한 명 죽었다는데 너 뭐 보이는 거 있냐? 하고 물어보자 그 훈련병이 네. 아까부터 젊은 여자 한 명이 보였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랍니다. 순간 A병장은 등골이 서늘해짐과 동시에 새로운 자극에
흥미로움을 느낀 듯 합니다. 이후 매 기수마다 훈련병의 신상 기록부를 보고 귀신이 보인다는 훈련병이 있으면 본인과 경계 근무를 같이 나갈 수 있게 시간표를 항상 조절했대요. 그렇게 같이 근무를 나가면 저기 파란 지붕집에 귀신 보이냐? 뭐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을 들은 훈련병들은 여지없이 젊은 여자 귀신이 있다는 공통적인 대답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4번째쯤이었나? 이번에도 영적인 기운을 느낀다는 한 훈련병과 근무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야, 너 귀신 본다 했지? 저기 저 마을 보이지? 어디서 뭐 느껴지는 거 없냐? 하고 물어봤는데 이번 훈련병은 어딘가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도화지처럼 창백해졌고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A병장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다그치면 안 될 것 같은 직감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수십 분이 흐르고 다음 근무조가 저 멀리 보일 때쯤 서서히 그 훈련병이 입을 떼더랍니다. 저기 A병장님, 파란 지붕 위에서 젊은 여자 한 분을 봤어요. 이야, 제법인데 귀신 본다는 거 뻥은 아닌가 보네. 지금까지 귀신 본다는 애들 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벌벌 떨었냐? 그 물음에 다시 한번 말이 없어진 훈련병. 그런데 근무교대 후 근무지를 벗어나면서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A병장님, 그 여자가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병장님 죽여버린답니다. 가서 전에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죽여버릴 거라고.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